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탄소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420조 원의 정책 자금을 투입합니다. 시중은행은 산업은행과 9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후방 지원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고전하던 중국 증시가 반등하자 국내 개인들이 현지 에너지와 바이오, 전기차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양회를 계기로 경기 부양책을 연이어 발표함에 따라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호텔, 쇼핑몰, 오피스 등 산업용 건설 수주가 1년 전보다 9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건설 비용이 급증한 가운데 내수 경기까지 나빠지면서 상업용 설비에 대한 건설 투자액도 덩달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소통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저희가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기 때문에요. 방송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리포트도 증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매일 오전 8시 공개 방송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궁금하신 분들은 초록밴드 통해서 공개 방송까지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 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지금 현재 계속 빠지고 있는 증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놀라지 마시고 오후에 반등이 어쩌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잠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13시 투자스쿨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매일 아침 8시 무료 방송하면서 제가 늘 여기에 대해서 전략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에 맞춰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초록밴드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파란불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국내 시황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여기에 코스피 지수인데요. 저기 지금 보면은 자, 요 자리에서 지금까지는 쭉 움직여 왔어요. 자, 요 안에서 움직여 왔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요 안에서도 조금 더 크게 움직여 왔다. 2,300과 2,700 사이에서 크게 움직여 왔던 장기적인 이 관점에서 이렇게 움직여 왔던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짧게 지금 현재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자, 요거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여기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겨보면은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걸려있는데 2,700하고 그 다음에 2,600, 그 다음에 2,500, 650 요 사이에 있는데 현재 여기 보면은 요 자리에서 자, 여기에 이 자리 2,650선을 지켜가면서 오늘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보면 현재 2,650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과연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 오늘 2,650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자, 코스닥도 역시 지금 현재 봤을 때 여기에 900포인트로 가야 되는데 900포인트가 지금 생각보다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에 900포인트 찍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880포인트 요 안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추세가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추세가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역시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자리로 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반도체 소부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들이 생각보다 가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지금 가야 될 종목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던 요 자리.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여기 봤을 때 여기서 상당히 크게 갔죠. 이렇게 갔었는데 이 자리가 크게 상승을 해가지고 모두가 기뻐했는데 오늘 그 여력에 대해서 조금 쉬어가는 자리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895포인트, 900포인트가 지금 깨진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까지는 가지 못하고 지금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선 오늘 봐야 될 거 우선 간단하게 보면은 잠깐 포스코 DX 지금 많이 빠졌죠. 여기. 오늘 포스코 DX하고 2차 전지 부분들 굉장히 지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여기는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원래는 포스코 ICT였기 때문에 ICT로도 가고 있었지만 이게 또 이쪽으로 끼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지금 생각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계열 회사들 중에서도 특히 2차 전지에 그동안 해가지고서 움직였던 것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자 이렇게 했다가 잠깐 튀어 올랐다 다시 또 지금 빠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직까지도 2차 전지에 끼어 있는 거품들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DX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그동안 해가지고서 그 ICT 쪽의 본업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기대가 좀 더 끼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자, 셀트리온 지금 현재 자리 보면은 여기에 횡보세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현재 이 축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 어제 그 신약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씩은 이렇게 완만한 이런 추세가 지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올라가기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여기 보면은요. 이제 어느 정도 단계를 잡아가지고서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자, 여기서 추세 크게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잡은 다음에 다음 여기서 올라가고 그다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냐 횡보하다가 횡보하다가 이제 위에서부터 다시금 치고 올라가죠. 자, 전형적인 이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괜찮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여기 보면 현대차 잠깐 보도록 하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위에서 상단에서 지금 상당히 위태위태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강력하게 이렇게 자 위아래로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평행으로 가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횡보하는 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다. 자, 그래서 23만 3,500원대에서 과연 버텨주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꺾일지가 중요한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꺾였다. 자, 여기서 만약 추세가 꺾이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부터 이틀 사이에 자, 특히 FOMC가 이제 있는 수요일에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자리 여기서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거의 승부가 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반등이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오늘은 조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많이 올라온 뒤에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요. 수요일과 목요일 FOMC 회의를 앞두고 또 거치면서 어떤 흐름들 보여줄지 저희와 함께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현대차까지 굵직한 종목들에 대한 리뷰도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매일 오전 8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들 공개 방송 통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어떤 것이든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남겨주셔도 좋고요. 24시간 열려있는 곳이죠. 초록밴드 통해서도 질문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 오전 8시 공개방송 통해서도 이슈 브리핑 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중요한 이슈들부터 헤드라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역시나 4가지 헤드라인 선정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알아볼 3가지 헤드라인 어떻게 좀 짚어주셨을까요? 자, 여기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헤드라인 3가지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자, 단독입니다. 자, 포스코 AI 로봇이 고로 지킨다. 지금 이제는 AI가 이제 로봇을 해가지고 어떻게 직업 현장, 특히나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움직이는가. 다음 2번째. 이러다 도태될라. 자, 비상. 자, 여기에서 보안 관련 종목 얘기. 자, 그다음 3번째. 자, 육아휴직에 관련된 이야기. 자, 우리의 그 생활에 당장 맞닥뜨려지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자, 단독으로 포스코 AI 로봇이 고로를 지킨다. 서울경제 얘기예요. 자, 포스코가 자체 개발한 사족 보행 인공지능 로봇.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이게 나왔어요. 자, 현대차에서도 이미 현대차도 이전에 보스턴 로보틱스, 자, 보스턴이 가지고서는 이미 거기서 2족, 4족 요 보행 로봇이 일단 나왔었는데 얘는 아예 현장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4족 로봇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봤을 때는 이미 포스코가 자체 개발했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가 로보틱스는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현재 앞으로 이 로보틱스 쪽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철 손의 고로를 관리. 자, 1400도 1500도 되는 그 엄청난 고열의 고로 현장. 사람 산재가 딱 나기 딱 좋죠. 실제로도 참 안타까운 목숨 한번 산화한 적이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위험한 현장에 사족 보행의 로봇들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는 거의 당연한 일이 되어간다. 즉 인간이 할 수 없는 위험한 일들. 자, 위험한 현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드론, 케이블카, 모바일에 이어지는 이제는 로봇 기기까지 해서 투입해서 안전은 물론 생산성까지 잡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단순히 로보틱스가 아니죠. 자,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뭐다? AI가 나와 있다. 따라서 AI하고 로봇이 자, 둘이가 퓨전을 일으킨다. 합쳐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가 되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현재 AI 중에서도 이제는 분류가 둘로 갈라지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 요거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테마들이 갈라질 겁니다. 하드웨어 관련주, 소프트웨어 관련주 이렇게 해서 갈라지고 거기에 따른 업체들도 쭉쭉쭉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즉 여기서는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로 이제 반도체 중에서 소부장 그중에 설계 쪽 이쪽이 우선 주가 돼가지고 여기에 기반을 해가지고서 쭉 달려 나올 것이라 보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체는 어떤 게 나오느냐 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AI 소프트웨어 업체들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AI는 이런 식으로 또 두 개가 되고 분화가 되고 로봇은 어떻게 되느냐 로봇도 역시 여기서 산업용 로봇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협동 로봇은 이미 나와 있죠. 협동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AI에 기반한 자치가 스스로 뭔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까지 나오고 여기에서 또 다시 어디가 나오느냐 이제 방산까지 이제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는 보건 자 보건인데 AI 그중에 특히 뭐냐 요양병원에서 쓰이는 일부 로봇들 자 한마디로 이제 로봇들이 노인들까지 보살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자 이러다 도태될라 비상 이게 뭐냐면은요 보안이에요. 보안 네트워크 보안 관련이에요. 자 네트워크 보안 자 네트워크 보안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다? 얘네들이 왜 필요하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AI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망들 그 다음에 또 스트리밍 자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연결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냥 함부로 민감한 정보들을 건드렸을 때 큰일이 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 자, 뭐냐? 의료, 진단, 진료 기록. 진료 기록. 이것도 역시 중요한 사항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퍼져나간다고 봤을 때 각각의 모두 다 해서 앞으로 보안 네트워크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더욱더 높아진다. 따라서 보안 네트워크도 이제는 이 6개의 테마, 지금 얘기했던 이 테마들에 맞춰 가지고서 결국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것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 파이어월을 만들어 가지고서 하는 하드웨어가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느냐? 또 하나 갈라지는 게 뭐냐면은 신체. 자, 인체 신호, 쉽게 얘기해서 지문, 홍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가지고서 하는 그런 보안들,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나와서 이제 여기에 금융까지 연결이 되는 금융 네트워크까지 이제 이렇게 보안이 연결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봤을 때 삼성과 LG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그다음에 또 LG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 시스템들에서 보안 네트워크는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히나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둘 다 좀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드웨어가 조금 더 앞으로 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물리적으로 해가지고 막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그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 우선 보고 있고 그 뒤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따라하는 거지만 크기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보 우리도 쓸 수 있을까? 뭐 육아휴직. 자, 아빠 육아휴직을 의무화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아빠 육아휴직. 자, 저도 육아휴직 해보고 싶습니다만 자, 쉽진 않죠. 자, 일하고 있는데 일해야지 어디를 가 그러고 있는데 애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애들을 안 낳는데요. 0.6명대까지 추락했다. 뭐 나라가 없어지느니 많이 그러는데 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휴직 급여 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저출산 관련 종목이 나오겠죠. 저출산 관련주에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뭐 아가방 컴퍼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로투 세븐에 뭐 이게 쭉쭉쭉쭉 이런 종목들이 나왔었지만 여기에서 지금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섹터들, 정확히 보면 또 다른 테마가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레저 관련. 자, 첫 번째 레저. 자, 예, 애들하고 놀랬더니 엄마 아빠가 놀러 가는 레저. 자, 그래서 여기 관련된 게 뭐냐? 자, 호텔 숙박. 호텔에 숙박이 있어야죠. 네. 예, 자, 숙박 그래가지고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뭐냐 카지노, 자, 뭐 이런 것들도 늘어날 수 있겠죠.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놀러 가는 것들이 쭉쭉 생기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공이 들어가지만은 미국 주식 같은 건 어떻게 되냐? 아예 대놓고 카지노뿐만 아니라 여기서 리조트가 있고 그 다음에 항공 있고요. 항공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 세 번째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어떤 게 들어갔냐? 리조트가 또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 카지노가 있는 리조트. 카지노 리조트, 항공, 그 다음에 카지노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다 연결이 돼요. 그렇게 되고 또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크루즈가 또 무조건 뜹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종목들이 결국은 연결이 되고 자,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역시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또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자, 교육 관련 종목들, 교육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각종 용품들도 있을 것이지만은 가장 제가 봤을 때 이 바쁜 엄마 아빠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뜰 수 있는 종목은 뭐냐? 바로 놀이공원. 저쪽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건 애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원들, 그 다음에 교육하고 용품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받는 지원, 즉 정부 정책 관련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들이 상당히 힘을 받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게 있으면 초록밴드.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중요한 세 가지 헤드라인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앞서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 특히나 하드웨어 쪽으로 일단은 좀 더 눈여겨보자라는 말씀도 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실생활에 와닿는 이슈인 세 번째 이슈가 굉장히 또 흥미로웠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일단 저출산 관련주로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뭐 교육이나 이런 용품 관련된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레저 쪽으로 또 항공 쪽 크루즈까지도 짚어주셨잖아요. 국내 주식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관련주들 중에서 좀 대장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선은 지금 어른들이 먼저 놀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자, 우선은
별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런 종목들. 자, 카지노. 카지노들이 일단 들어간다. 자,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뭐 파라다이스 아주 자, 거래하기 힘든 종목. 그다음에 GKL, 강원랜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죠. 은근히 근데 애들하고 이게 뭔 상관이 있겠어라고 하는데 은근히 여기 보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하이원 리조트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지금 보면은 인천의 영종도의 시메르 같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GKL은 조금 이제 따로 빼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로 봤을 때 이제 카지노들이 앞으로 다시 떠오를 확률이 높다. 우선 첫 번째 요거를 봐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올라가는 거 꽤 재미있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삼성출판사 같은 출판계 출판이나 그다음에 아동물들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정부 지원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특히 교육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출산 관련주들 중에서 카지노와 교육 쪽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저희가 매일 오전 8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오늘 장의 중요한 이슈들 자세한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펜을 통해서 매일같이 실시간 브리핑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교시로 넘어가서요,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섹터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하루에 한 섹터씩 정복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에 저희가 미국 섹터까지도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섹터를 오늘 배워볼지 전문가님 오늘의 섹터 강의부터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늘의 섹터 한번 볼게요. 자, 재밌는 거 미국의 종합보험사. 자, 보면 Insurance Diversified. Insurance Diversified. 자, 종합보험이라 그럽니다. 이게 뭔 뜻이냐? 자, 생보, 손보, 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 당연히 이건 자동차보험도 손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재산보험이라 그러는 거, 요양을 비롯한 보험 이런 것들까지 다 통틀어서 다 처리한 애들을 이제 종합보험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재정적 손실의 위험에 대한 보호관리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보험이다.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죠. 자, 만약에 재정의 손실의 위험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보호관리, 정확히 얘기해서 뭐냐? 보호관리는 무엇이냐? 금전적 보호관리다. 자, 금전적 보호관리. 자, 그래서 뭐가 먼저 나왔냐? 당연히 손해보험이 먼저 나왔겠죠. 자, 그래서 최초에 그러면 손해보험이 먼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왜 나왔느냐? 배 때문에 나왔어요. 선박에 대해서. 그래서 로이드 선박보험 같은 이런 선박보험들이 결국은 이제 선박에 대한 보험이 가장 중요했다. 왜? 얘들이 뭘 했느냐? 대항해 시대 때 뭐를 했느냐? 배 타고 가가지고서는 향신료 들고 왔죠. 후추로에다가 후추, 육두구, 그 다음에 뭐 메이스, 그 다음에 또 이제 클로브, 자 정향이라 부르는 거, 그 다음에 팔각, 뭐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 보면은 뱅쇼라고 하는 거 만들 때 쓰는 그 좋은 그 여러 가지의 이 향신료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아프리카를 돌아서 동남아까지 갔다가 인도까지 갔다 오는데 그 길에서 부서지거나 사람 죽는 일이 아주 시시때때로 발생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손해보험을 위해서 선박보험을 들 수밖에 없었던 거.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상업을 하면서 상업적으로 이 배에 대해서 선박보험을 들게 됐던 게 최초의 손해보험. 지금은 이제 이게 발달해가지고 뭐가 있느냐? 집에 대한 주택,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 또 각종 뭐 물건들에 대한 손해보험을 따로따로 이제 만들게 되는 게 현대지만은 그전에는 선박이 최우선. 다음 생명보험은 언제 했느냐? 18세기에 나왔죠. 영국에서 나왔어요. 좌우지간. 그 금융 관련된 것들 중에 상당한 부분이 또 네덜란드, 영국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 사실 교회에서 처음 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공회 교단에서 이걸 가지고서는 자 너희들 이렇게 했을 때 성도들 이제 거기서 이제 늙어가지고서도 먹고 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떤 주교님께서 탈벗이라는 주교님께서 이분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생명보험을 이제 만들었다. 누가 죽었을 때 아니면은 뭐 일하다가 죽었을 때 그런 거 아니면은 늙어가지고서 끝까지 해가지고 연금같이 하는 거 이거를 만들어보자 해서 만드는 게 이 보험이라는 거죠. 근데 미국의 보험이 우리나라랑 똑같은 것도 있지만은 다른 점이 있는 게 바로 운용에서 다르다는 거죠. 자, 뭐냐?
미국의 경우 이제 여러분들은 보험금을 받으면 이 보험금을 가지고서 주식 투자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아도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일정 비율만. 자, 무슨 얘기냐? 당장에 사고가 나면은 자, 거기에 대한 회원에게 지급할 돈만 기본적인 최소 지급률만 지킨다면 지급률 외의 자금에 대해서는 너희가 보험금을 받았을 때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어디? 주식에도 그렇고 채권에도 그렇고 상품에. 단 위험한 건 하지 마.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미국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돼요. 한국은 안 돼요. 한국은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되느냐? 금산분리법에 걸립니다. 한국은 여기에서는 금산분리법에 걸려가지고 대번 쇠고랑을 차지만 미국은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돈을 버는 게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워런 버핏 할아버지. 버핏 할아버지가 이걸 해가지고서 돈 법니다. 네. 그래서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수많은 보험회사들에서 나오는 그 보험금을 가지고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완전 사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하고 거기서 또 배당 받아가지고 배당금은 또 보험회사 넣어주고 그래서 다시 또 거기서 돈 이제 그동안 보험금 받은 거랑 합쳐서 또 투자를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합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보면은 금융 부문에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해서 불어난 이 보험회사들은 금융 부문에서 또 다른 큰 손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1960년대, 70년대, 60에서 70년대, 특히 70년대 뭐라 그러냐? 니프티 50 그래가지고 사기만 하면 올라가는 니프티 50라고 있었어요. 니프티 50. 자, 사기만 하면 올라가는 종목 50개. 코카콜라를 비롯해가지고 맥도날드 뭐 이런 것들 그런 50개 종목에 대해 가지고서는 몰빵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상당수가 뭐였냐? 보험사였습니다. 보험사. 자, 보험사가 그래서 1950년대 이후부터 해가지고서는 즉 2차 대전이 끝난 시점부터 해서 계속해가지고 우상향으로 쭉 이렇게 올라갔던 그랬던 상황이고 지금 이제 거의 고점 중에 고점에 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섹터의 이슈를 보게 되면 그런데 인구가 줄어드네요. 보험 수입이 또 줄어들어요. 지금 이게 제일 큰 문제. 자, 그래서 꼭대기에 가 있던 이것들이 지금 떨어질랑 말랑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던 이 보험주가 그다음 두 번째 노령 인구가 늘어나네. 우리의 그 베이비 부머,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꾸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난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니? 자, 그래서 참 웃지 못할 일인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는 수많은 노인들께서 참 아깝게 소천하셨죠.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시니까는 비용이 줄어가지고 오히려 2021년도, 22년도 당시에 보험회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웃지 못할 일이 실제로 미국에서는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여전히 노령 인구에 대한 그 부분 이거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미국은 지금 이거 우리나라 얘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사이버 보안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지금 사이버 보안으로 인해서 이게 생각보다 미국 보험들이 취약한 지구라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미국도 보안 네트워크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고 이로 인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중간에 early termination 혹은 cancellation 그래서 자, 중도 해지가 늘어났어요. 중도 해지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런 결과 어떻게 했냐 네 번째 자 그래서 이게 중도 해지율로 자꾸 올라가는 이런 식의 문제가 되어서 중소규모의 그 보험사들은 미국에서는 갈수록 문 닫고 있는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 종목 이게 뭘까요? 대표적인 종목인데 자, 이게 대표적인 그 S&P 500에서 가장 큰 대장주입니다. 거기에서 보험 분야 대장주예요. 자, 보험 대장. 자, 그런데 요거가 무엇이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부터 해가지고서는 쭉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다. 자, 그래서 현재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가 고점인 거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초록밴드.
네, 오늘은 이렇게 미국의 종합보험 섹터를 배워봤고요. 정확한 이 S&P 500에서의 보험 분야 대장주가 궁금하신 분들 혹은 보험 분야에 있어서 미국 주식도 한번 정복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자세한 강의도 들어보시고 오늘의 종목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록밴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다음 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2교시 수업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전략을 세워보고 테마 분석을 통해서 히든 종목까지도 발굴해보는 시간인데요. 그간의 히든 종목들 저희가 하루에 한 가지 종목씩 드렸는데 수익률은 어떻게 나왔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5 종목들입니다. 1월 3일 공략했던 KLAC 32%대 수익률을 기록한 미국의 반도체 주식이고요. YIK는 반도체 관련된 국내 주식입니다. 2월 13일 이후로 34%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2월 14일 공략한 덕산테코피아 저희가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상한가를 포착한 종목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64% 기록했습니다. GST는 80%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고 있죠.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고요. 1월 9일 공략한 엔캠은 전해질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88,000원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렸고 이후로 38만 원대 수익 실현 완료를 하면서 307% 수익률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하루에 한 가지 종목씩 제시를 해드렸고 누적 수익률만 2달 반 동안 1000%를 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저희가 1000% 수익률을 달성했는데요. 그 이후 역시도 저희가 강세 테마를 점쳐서 지금 시대에서 어떤 테마가 주력을 이루고 있는지 테마 분석을 통한 히든 종목도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먼저 강세 테마부터 오늘도 짚어볼 텐데요.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오늘의 테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약한 그런 상황이었고 오전까지 움직였던 종목들은 이렇게 있었어요. 네 가지. 자, 철강과 로봇, 방산, 정유화학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분야에서 현재 자금이 들어오고 대부분의 종목들에서는 지금 굉장히 빠지는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일부 테마주 정도에서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테마주들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고 단기적으로 일회성의 그런 아주 짧은 기간에만 움직이는 테마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가 추천해드리지를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수익률 중에서 특히 지금 누적 수익률 1000% 나온 건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20%대 혹은 17에서 18%대의 이런 종목 수익을 낸 것들도 상당히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단기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 수익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테마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 테마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종목을 보면은 코미코, 그다음에 이렌시스, 그다음에 DL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종목을 제가 지금 들고 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미코가 들어왔죠. 자,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업황 회복에다가 인텔에 대한 수혜주로 이제 들어왔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급등을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오늘이 굉장히 지금 지수 자체가 떨어지죠. 지수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13%를 올렸다. 그러면은 평소 같으면은 상한가 갔어야 되는 그런 종목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은 거래량들이 쭉 깔려 있습니다. 자, 가다가 가물에 콩나듯이 이런 거 장대 거래량 하나 둘 정도 있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렇게 거래량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선 한번 1차로 이렇게 올라오고 다음 두 번째로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여기서는 또 어떻게 됐냐? 횡보. 여기서는 횡보했죠. 횡보했는데 지금 여기에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선 여기를 다시 치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넘어가가지고 올라갈 때 신고가가 나오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AI 관련된 특히 인텔 관련되어 있는 자, 가우디 3 이 AI 보드, AI 세트 여기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이렌시스입니다.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로봇 종목이었죠. 아주 안 갈 때는 더럽게 안 가가지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자, 이제 최근 들어서 드디어 로봇 감속기 공급 증가가 됐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서는 여기에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결과 17.76%까지 올라간 그런 종목이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자 9월부터 해가지고서는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도 이게 굉장히 사나운 종목인데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졌다. 여기서 이제 쌍봉 만들어 놓고 옆으로 횡보. 자, 그죠? 떨어지면서 횡보. 자, 그 가운데 이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오고 다음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또 다른 거래량이 들어오는데 거래량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튀어 올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세 번째는 뭐냐? 거래량이 없는데 튀어 올랐네.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여기서는 조금 더 튀어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아직은 여기서 갈지 안 갈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 로봇 감속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삼성의 로봇 관련해 가지고서 움직이는 종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기라든가 이런 분야가 현재 중국 애들이 많이 움직이죠. 중국 청소기들이 들어와서 난리가 치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밀어낼 것이냐 요거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 이렌시스 현재 이 자리는 굉장히 힘든 자리다. 그래서 요거랑 똑같이 해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쭉 미끄러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치고 올라가느냐 요거를 요 자리에서는 잘 판단해야 됩니다. 단 여기서 이 자리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아사무사한 자리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DL. 자, 대림산업이었죠 옛날. 근데 대림 지금 이제 지주사로 바뀌었습니다. 지주사. 실적 5조의 영업이익 급등. 자, 영업이익이 290% 상승했습니다. 자, 3배 튀었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급등을 하게 됐는데 자, DL. 자, 대림산업이라든가 대림모터스 뭐 이런 것도 쭉쭉 있죠. 그런데 대림산업, DLENC. 자, DLENC가 특히 얘가 뭐냐? 이란 관련 종목으로도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봤을 때 바닥을 잡고서는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드디어 아름답게 이제 좀 올라오려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번 크게 꺾어졌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자 매도세가 좀 나왔던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떨어지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다시 이제 꺾어 올라간다.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체 그래도 오래된 전통의 그 기업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DL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 짚어봤습니다. 철광과 로봇, 방산과 정유화학만이 거의 유일하게 지금 장세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그렇다면 실시간으로 좀 주목해보면 좋을 테마는 어떤 테마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동안에 빠져있던 종목들이 그동안 키 맞추기 하면서 며칠 사이에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분야들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여기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원전이라든가 그다음 철강 두 개 같이 가요. 가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나오진 않았지. 그다음에 또 지금 봐야 되는 거 이제 정유화학 이쪽도 역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지켜보고 여기에서 옥석을 골랐을 때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볼 그 분야들이 이제 좀 더 수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랜 기간 쉬어갔다가 지금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섹터들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원전과 철강 그리고 정유화학 쪽까지도 자세한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요.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매일 한 가지 종목만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누적 수익률이 1분기가 채 안 돼서 1000%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히든 종목들 수익률이 어떻게 빠르게 1000%를 채울 수 있었는지 오늘도 좀 급등하는 종목이 나와서 리뷰로 만나볼까 하는데요. RS 오토메이션 저희가 1월 달에 공략한 이후로 상승 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오늘 장에서 25% 넘는 급등이 나와주면서 저희도 수익률 20%대로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오늘 전략 한번 세워주실까요? RS 오토메이션 상당히 그래도 유망주고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종목인데 25%까지 갔다 지금 이제 20%대네요. 자,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봤을 때는 RS 오토메이션 조금 약간 뒤처졌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다른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여기는 쉬어가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그동안 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강하게 좀 급등이 나왔지 않았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RS 오토메이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옆으로 상당히 긴 기간 횡보가 나왔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기고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힘을 축적하고 있다는 의미로 봐야 되거든요. 횡보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간을 두고서 기간의 조정을 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힘을 계속 거기에서 응축을 해가면서 위로 강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든다라는 건데, 지금 요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서 바닥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튀어 올랐다면은 여기에서 어떤 재료에 의해 가지고 올라갈 이 이슈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RS 오토메이션 잠깐 리뷰로 만나봤고요. 이런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혹은 지난 히든 종목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도 바로 한번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부터 주실까요? 자, 그러면 오늘 히든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해외건설 플랜트 섹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중동에 플랜트 공사하다가 아주 크게 한번 뒤었던 회사죠. 자, 아주 크게 잘못돼 가지고서는 대규모 손실 보고 대규모 손실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본사까지 딴 데로 이사가는 아주 엄청난 힘든 일을 겪었죠.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번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상당히 좋은 공사를 꽤 괜찮은 값에 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이름을 또 바꾼다고 하고 또 실적도 좋은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자, 이때 당시에 잘못해가지고서는 완전히 대규모 손실 보고 나가지고 박살이 한번 쭉 났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지금 한 14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만큼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서는 18년도까지 3년. 그 다음에 여기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가지고 대규모의 매집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는 충분히 들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다. 궁금하면 초록밴드로 오세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해외 건설과 또 플랜트 쪽으로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함께 자세한 가격 전략들은 저희가 초록밴드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정도 2시간가량만 남겨둔 이 시점에서 남은 시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시황도 짚어볼 거고요. 오늘 오후장 남은 시간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자세한 전략 세워주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먼저 중국하고 미국 시황부터 먼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상승돼 홍콩은 아직까지는 가기 힘든 상황. 자,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생산, 소비, 투자 이 3대가 전부 다 괜찮았다. 왜? 춘절이 있어가지고 춘절 연휴 덕분에 그동안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중국은 전체적인 상승세. 그런데 홍콩은 아직은 올라가기 힘든 자리. 미국은 그동안에 엔비디아가 이제 GTC 2024에서 이제 블랙웨어 B200, B200을 발표하면서 떨어지는 그 증시를 그나마 좀 막아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중국장 샹하이하고 션전 보면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죠. 이틀 연속 적이 나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과연 그러면은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여기에 저항대를 뚫을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되고, 홍콩 지수도 올라가긴 했는데 여기서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올라가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건지수 체인 같은 경우는 여기도 지금 엔비디아가 이게 GTC 2024에서 좋은 얘기를 했지만은 이 공정이 4나노 공정이죠. 4나노. 4나노 공정을 이제 TSMC에다가 맡길 건데 이것이 얼마나 잘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미국입니다. 미국 다우존스 지금 심각하죠. 3적이 나왔는데 3흑이 나왔는데 4흑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음봉인데 상승 마감. 이게 특징이에요. 음봉의 상승 마감. 여기도 음봉의 상승 마감.
음봉의 상승 마감 3개가 다 나왔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TSMC는 지금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게 여기에 엔비디아 발 그 능력을 여기에 대한 상승바를 그만큼 올려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고,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자, 이 자리 이렇게 와 있죠? 자, 이렇게 와 있는데 오늘 저녁은 상당히 조금 숨죽이는 하루가 될 겁니다. 왜? FOMC 전야니까. FOMC 전략이 있기 때문에 숨죽이는 하루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S&P 역시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 안에서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트리플 위칭 데이, 자, 세마녀의 날 요거 지나가고 나서 그래도 버티고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금 올라갈 수 있겠느냐 했을 때는 지금 올라갈 여력은 생각보다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면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국장 현재 자리 봤을 때, 자, 여기에 어닝스 위스퍼 봤을 때는 오늘 자 샤오펑 오늘 이제 전기차 중국 전기차 나오고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요거 나오죠. 장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장전에.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지금 볼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즉 ADR로 등록되어 있는 중국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미 월스트리트뱃에서는 즉 개인들은 뭐라 그러냐 TME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몇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샤오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뒤쪽으로 밀려나 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거, 자,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현재 코스피하고 코스닥 전략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오늘 이제 오후장 들어와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현재 이전에 30포인트 이상 떨어졌던 게 지금 이제 낙폭을 줄이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 29.25포인트 하락, 그다음 코스닥 5.06포인트 하락. 자, 이렇게 돼 있다. 다시 890포인트로 돌아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650포인트는 어떻게든 지키고 가느냐 아니냐 이거를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는 우리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기관만 사고 있어요. 자, 개인만 사고 있어요. 개인 8,903억 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은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파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1분기가 이제 다 끝나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기관하고 외국인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실적을 이제 모아야 됩니다. 자, 실적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매도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수익을 실현을 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기관이 사모으는 종목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코스피에서 봤을 때 시총 상위 그룹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 마이너스 0.96%, SK하이닉스 3.1% 빠졌죠. 자, AI에 대한 거품이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같은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5%밖에 안 빠졌어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자, 2차 전지 역시 조금 이렇게 강하게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코스닥은 어떻냐? 코스닥 지금 현재 수급 보면은 코스닥 수급 역시 개인만 사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있죠. 개인 2,622억 원 매수, 기관은 819억 원 매도, 외국인 1,712억 원 매도하는 이런 모습 나오고 있죠.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나오느냐? 자,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는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자, 에코프로비엠 3.36%, 에코프로 0.16%. 지금 현재 자금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갔냐? 다시 2차 전지 코스닥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0.59% 좀 빠졌고 알테오젠 0.74%가 빠져서 현재 제약바이오에 있는 자금들이 약간씩은 빠져서 이제 다시금 2차 전지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오히려 이제 1.28%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기관이 어느 쪽으로 해서 돈을 돌려가지고 다시금 매수를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잘 지켜보는 그런 상황에 와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께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50선을 지켜줄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으로 다시금 좀 수익이 들어오고 있는데, 수급 자체가 좀 테슬라가 전 장에서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가 이끄는 2차 전지주들의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도 짚어보면서 오늘 장에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증시 흐름들까지도 예측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다음 장에서 다음 날
이날 이제 어떤 이슈들이 간밤에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오전 8시 저희가 공개방송 통해서 간밤 미국 증시와 함께 오늘장 대응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QR코드를 스캔만 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까지 증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테마 리포트와 함께 공개방송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의 물어보기 시간에서는 미국의 종합보험 알아봤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도 한 종목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철광과 로봇, 방산과 정유화학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철광과 정유화학 그리고 원전주들 지분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해외 건설과 플랜트 관련 종목이고요. 호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